네, 연말에 주가가 올라서 다행입니다만 내년을 준비할 때이고 내년의 주도주가 무엇일까를 고민할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밖의 섹터 가운데 또 가능성 있는 쪽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 섹터 점검하고 또 관심 종목까지 알아봅니다. 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그 전까지는 친환경차, EV 이런 것들에 관심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로봇 쪽으로 엮이면서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이 로봇을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봇과 자동차, 테슬라는 영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크게 보면 이제 로봇 산업, 자동차 산업 어떤 연관성이 있고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대차 그룹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글로벌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들 중 하나에 발을 걸쳐 있다라는 점에서는 로봇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탄탄한 공급망과 그 신뢰도 이런 부분들은 로보틱스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대중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양산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예. 가격도 좀 낮아져야 되고 공급망도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이제 공급망들, 유사 사업 속에서 저희가 찾아본다면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좀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네.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꽤 많은 금액을 주고 그때 제 기억으로 2조 원인가 그죠? 근데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로봇 얘기 한 길에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모멘텀 얘기를 먼저 하고 또 본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CES 2016 내년 초에 이제 로봇이 상당히 CES에서 주목받는 테마가 될 걸로는 알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도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포함해서 AI 로보틱스 전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CES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은 AI 부분과 이 피지컬 AI, 피지컬 AI 예. 부분들과 그 어드밴스드 비클 테크놀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적어도 거의 10년 된 것 같습니다. CES에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부스를 이제 침입하기 시작을 해서 네. 이제는 가장 넓은 그 관을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번에 현대차 그룹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3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를 대중들 앞에 처음 공개하는 자리로서 이번 CES를 택했고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공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장기 이 성장 동력은 아무래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경쟁 업체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규어 AI 대비해서는 동적 성능과 제어가 상당히 좀 우수한 걸로 저희가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네. 것들 저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이제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고 또 평가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비전들이나 양상 가능성들이라든지 전략적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이번 CES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크고요. 글로벌 합종 연행 또 이제 지난번에 이 젠슨항이 왔을 때 미팅 이런 거 이후로 굉장히 그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현대차의 자율주행 지금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부문장 그만두시면서 이제 네. 자체적인 좀 포기하고 쪽지 글로벌을 환승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더군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고민이 좀 많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수장도 공백인 상태에서 기술적 진전에 대한 이제 챌린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 얼마 전 공개된 이 테슬라 FSD 감독판이라든지 웨이모도 이 로보택시 사업을 계속 확대 전개하겠다라는 전략들을 저희가 통해서 봤을 땐 상대적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의 진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공교롭게도 송창현 사장의 퇴임 이후에 보호하고 있었던 이제 회사였죠. 포리투닷의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서 그간 어떻게 보면 디벨롭 시켰었던 자율주행 기술들에 대해서 선보이는 영상을 좀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당 내용을 통해서 유출을 해 보건대 이 중국 업체들이 어느 정도 좀 부족한 기술들을 가지고 중국 안에서 자율주행을 구현했었던 방법, 테슬라 같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인프라에 좀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인 이제 NOA 방식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포리투닷도 이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FSD 감독판을 직접 이제 시연하시는 분들이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좀 섬세함이나 그 완성도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과정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능적으로는 테슬라 FSD 감독판에서 보여줬었던 기능 대비해서 거의 한 70~80% 정도는 좀 구현을 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내년 2분기 말께에 출시될 걸로 예상되는 SDB 페이스카 이 시범 차량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높여놓는 이슈였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볼 때 이제 위원님은 섹터 애널리스트니까 훨씬 많은 이야기를 보시고 들으시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뭐 방송이나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현대차 그룹을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긴 하는데 대단히 좀 공격적이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기업의 규모라든가 혹은 뭐 자금을 조달하거나 혹은 이익을 설명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업들의 사이즈나 혹은 뭐 성장 과정 속에서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비전을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어떻게 보면 좀 모으는 그런 선순환들을 좀 갖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대부분의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싸고 할인돼서 거래가 되지만 규모도 크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걸치고 있는 사업 부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좀 소통하는 방식은 같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하고 또 비교하면 그 기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또 현대차가 이런 부분에 선두권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관세 문제가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보다는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포드 사태에서 보듯이 전기차 수요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전기차에 대한 시장 확대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후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유럽도 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가겠다는 이제 환경 규제를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좀 열어두면서 시장 수요가 망가졌다기보단 시장 안에서의 전기차 선호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고 이 자리를 뭐 기존의 내연 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같은 대체 구동 수단들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를 하면서 이 해당 기술에 대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희는 시장 안에서 경쟁 우위 기업과 열의 기업이 뚜렷이 좀 나눠지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 한 1, 2년 전부터 이제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인 향후 한 2, 3년 동안은 최소 이 업체들 사이에서의 괴리는 더욱더 벌어질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전기차 전환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 공장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무 구조에 있어서의 부정적 이슈들을 계속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을 걸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 같은 유연한 대체 구동 수단에 대한 모델 라인업뿐만 아니라 공장의 운영에 있어서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까지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쟁 열의 기업들과는 상당히 구분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유율의 변화를 보시더라도 스텔란티스나 닛산이나 포드 같은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세가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제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러한 괴리들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공교롭게도 이제 현대기아차라든지 도요타라든지 GM 같은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 중에서도 네. 이 경쟁 우위 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획득하고 재무 구조나 손익 개선을 계속 추세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 우위 기업들 안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 할인폭들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가능성들을 저희들은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이제 표로 정리된 게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점유율이 상승하는 그 자동차 기업들의 면면이 있고요. 거기에 현대기아차가 들어가고 말씀하신 도요타, GM이 있고 반면에 하락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미국 내에서 상승 그룹 쪽에 현대기아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사실 주가가 올라왔던 것이 저평가에 자동차 싸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게 갑자기 해소된 건 아니고 뭔가 좀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건데, 내년 이제 실적에 대한 고민들, 또 밸류에 대한 고민들, 예. 그리고 관심 주가 지금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경쟁 우위 기업으로 분류해드렸던 도요타나 GM 같은 기업은 미국 안에서의 관세 협상이 좀 추세적으로 결론을 내려짐에 따라서 좀 늦게 결정된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빠르게 주가 할인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GM이나 포드 같은 업체들은 거의 신고가에 다 도달해 있거나 신고가를 경신한 경우들이 많고요. 네. 도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주가를 저희들이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제 관세율이 15%로 하향 조정된 이후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요타나 GM이 발언했었던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부품 관세 보전 이슈가 현대기아차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라 이 관세에 대한 부담감들은 더욱더 무뎌질 가능성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쌌었습니다. 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멘텀이 부재하다면 이 싼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환기시키기가 어려울 텐데 연초 CES와 관련된 이벤트가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슈들을 한 번 더 자극할 걸로 보고 있고 중국계 휴머노이드 기업인 유니트리나 에지봇이 상반기 중 또 상장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가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을 두고 보더라도 현대기아차의 주가 상승 가능성들을 계속 좀 열어두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5월 달에 6월 달 정도쯤 저희가 출시 예정을 기대하고 있는 이 SDV 페이스카에 대한 부분들도 자율주행 중심으로 시장의 관심들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에선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밸류에이션이 좀 열려야 부품사들한테도 수혜가 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네. 완성차의 할인 해소가 모비스나 글로비스 같은 공급망에게도 저희는 주가 상승 여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도 저희가 주목해서 투자에 활용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완성차에 대해서는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을 하셨고요. 현대차는 43만 원 목표가, 기아는 17만 5천 원을 제시를 해주고 계신데, 조그만 부품산 아니더라도 최근에 로보틱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 계열이나 혹은 이런 부품사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은 따로 커버를 안 하시나요? 하시나요? 아니요, 네. 예,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완성차 밸류에이션 상향을 두고 네.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예, 자동차, 이제 사실 엄청나게 저평가 얘기인데 오랜 시간을 겪다 한 번 상승하게 되면 또 뭔가 트리거가 캐탈리스트가 있으면 사실은 또 강하게 올랐던 기억이 있는 게 자동차 섹터인데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자동차 이야기, 현대차증권 장문수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